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오늘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전화 상담하면서 또는 대면 상담하면서 굉장히 육아 고민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책으로 내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00가지, 백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00가지를 골랐다라는 건데요. 육아 Q&A 100, 지금은 가제지만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오늘 탈고했어요. 2년여 동안 정말 왜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면 그런 얘기 하죠. 아, 토할 것 같다. 멀미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특히나 이 몇 주간은요. 계속 보고 또 보면서 덜어낼 거 덜어내고 추가할 거 추가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막 자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게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 문제일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떼부려요.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우리 아이가 편식해요. 어떻게 하면 책육아할 수 있을까요? 남편하고 저하고 육아관이 안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이요. 귀에 막 쟁쟁쟁쟁쟁 울리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요즘이었거든요. 쓰면서 100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이 100가지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아이의 기질이 다르고 육아 태도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동생이 생겼어요. 아이가 질투를 해요. 엄마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우리 첫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할까요? 퇴행 현상 보여요. 같은 퇴행 현상도 분리불안도 걱정이 많은 것도 이게 3살이냐 5살이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100가지 답이 아니라 수백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답이 없는 육아를 하면서 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A4용지 2장 정도의 길이에, 왜냐면 100가지니까요. 벌써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23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책 2권 이상의 분량이에요. 굉장한 이야기를 담은 건데 각 연령마다 한 고민에 대해서 쭉 풀어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다양한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넣을까 저걸 뺄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치고, 그리고 막 고민 상담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이제 그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왜 유레카 하듯이 뭔가 번쩍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깨달을 때 저 정말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기본적인 것들을 왜 놓치고 살까? 항상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행복이 있는데도 우리가 파랑새를 쫓아서 저 멀리 갔다가 왔더니 처마 끝에 파랑새가, 행복의 파랑새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육아 솔루션은요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인 아이 어떻게 할까요? 훈육 어떻게 할까요? 엄마의 감정 조절 어떻게 할까요? 한 얘기 또 하게 하고 자꾸만 말 안 듣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질문 많은 아이 어떻게 할까요? 말수 적은 아이 어떻게 할까요? 말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육아 솔루션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안 돼요. 어떤 거냐? 경청, 공감, 마음 읽기, 그쵸? 이 몇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아이가 어릴수록 이 기본적인 걸 잘 적용하면 뭐가 생기느냐면 라포, 그리고 바람직한 관계 형성, 부모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좋으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런 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아이는 듣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말 잘 듣게 하는 비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먼저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관계 형성을 잘하면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훈육의 효과도 높고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잘 전달된다.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거 있어요. 우리 아이의 100가지, 수백 가지의 문제 행동이 잘 수정되길 바란다면 혹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육아 솔루션을 적용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면, 그래서 육아서에서 또는 이런 영상에서 배웠던 것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감하고 경청하고 아이 마음 읽어주고 충분히 앞으로도 더 잘하셔야 되고요.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찾은 한 가지, 이것만 잘하셔도 육아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다는 것. 제가 책 2권을 쓰면서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충분한 이유와 공유를 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 가지예요. 아이 마음 알아주기. 아이 마음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뻔히 안다고 생각해요. 질문하면서도 이미 우리한테는요, 답정너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왜 때렸는데? 왜 유치원 가기 싫은데? 왜 그게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왜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있잖아요. 괜히 질문을 빙자한 다음 말을 하기 위한 어떤 질문 형식만 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문 들으면서 뻔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알지 말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만 알아주어도 우리는 충분히 뭔가 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돼요. 동력이 생기거든요. 마음 알아준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세상을 얻는 것과 같은 힘이 있어요. 반드시 말투를 잘 다듬어서 물어봐야 돼요. 짐작하지 마세요. 내 속으로 낳은 아이 몇 년 키워봤는데 뻔해. 뭘 때린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짐작하지 말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동안 수십 번 같은 행동을 했고 같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이번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마음 읽어주기.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면요, 우리 지음이란 말 있잖아요. 내 검은고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이 죽자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한 지음, 즉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가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정신의학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이 마음 알아주세요. 아이 마음 알아주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되고요. 따뜻한 엄마여야 해요. 따뜻하다는 건 단호하게 훈육하기 전에 꼭 보여야 할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너의 같은 행동도 알고 싶어. 왜 그런 건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공감의 언어지만 그냥 영혼 없는 공감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마음 알아주는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육아하면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가지의 육아 고민과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부모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우리 아이에게, 어떤 현답의 솔루션도 우리 아이에게 잘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육아 솔루션이 우리 아이에게 무용지물이었다면 혹시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은 건 아닌지. 부모님만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정성껏 알려고 노력할 겁니다. 각 가정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잘 자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의 육아 솔루션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루션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하는 부모님께 육아 Q&A 백선을 집필하면서, 그리고 탈구하면서 얻은, 정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육아 솔루션일 것 같아요. 아이 마음 진심으로 알아주기,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